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진호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항상 첫 멘트로 제가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아껴서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 때 보니까 너무 햇살이 세고 더운 날씨입니다. 앞으로 6월 얼마 안 남았지만 7월, 8월까지는 자외선이 엄청나게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야 되는 건 아시죠? 젊고 건강한 피부가 능력인 시대입니다. 제가 피부가 능력이다. 그런 책을 쓴 적도 있는데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암의 주범이고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또 최근에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로서 연구한 결과 자외선이 피부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우리 뇌에 해마라는 곳에서 신경합성을 억제해서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인지 기능을 나쁘게 한다 하는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은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머리를 항상 젊은 시대의 그 머리처럼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습관에서 해야 될 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해서 피부가 자외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꼭 명심하시고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글라스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글라스를 잘 쓰셔서 눈에 자외선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그렇게도 하고 눈을 통해서 또 우리 뇌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매일매일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화장품 3개 여기 세워놨는데 핸드크림, 마스크팩 그리고 트러블 키트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를 위한 트러블 키트 이렇게 3가지 준비해놨습니다. 나중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준비한 짧은 강의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형 탈모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형 탈모증은 여기 병명에 나온 것처럼 동그랗게 원형으로 크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원형으로 머리가 빠지는 그런 병을 우리가 원형 탈모증이라고 합니다. 원형 탈모증은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흔해야 우리가 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논문이나 책을 보면 현재 이 시점에서 전 인류의 0.1% 인류는 이 원형 탈모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의 1%는 50만 명이죠. 거기에 0.1%니까 5만 명. 현재 우리나라에서 5만 명은 이 원형 탈모증의 증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 원형 탈모증을 앓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의 0.1%는 현재 이 시점에서
원형 탈모증을 앓고 있고요. 또 제가 또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원형 탈모증에 걸릴 확률은 1% 정도 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원형 탈모증이 생기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누구나 원형 탈모증이 걸릴 확률은 100명 중에 1명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또 원형 탈모증은 대개 20세 이하에 생깁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증 환자의 60%는 20세 이하에 발생하고 특히 소아 환자들이 한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요. 어떻게 생기느냐. 한 군데 또는 두세 군데의 동그란 형태로 또는 타원형의 형태로 다양한 크기의 머리가 빠지는 그런 탈모반이 생깁니다. 염증이 있거나 그 머리가 빠진 두피가 빨개지거나 흉터가 생기거나 그런 후유증이 없이 그런 증상이 없이 그냥 정상 두피인데 머리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두피 머리카락에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게 대부분이지만 어떤 환자들은 이제 눈썹 부위가 동글동글하게 국소적으로 머리카락이 눈썹이 빠질 수도 있고 또 턱수염이 많은 사람들은 턱수염도 동글하게 이제 빠지기도 하고 음모도 이게 동그란 형태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해서 거기가 가렵거나 아프거나 하는 증상은 없고 증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머리카락을 뒷머리가 빠졌을 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깎으러 이제 이발소나 미장원에 갔더니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이 여기 머리가 동그랗게 빠졌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발견하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증은 이제 말 그대로 동글동글하게 이제 탈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형 탈모증, 영어로는 알로페치아 아레아타라고 하는데 이 동글동글한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것이 머리 전체로 번져가지고 머리 전체에 탈모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두 탈모증이라고 합니다. 전두는 이 앞전자 전두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빠졌다 그래서 전체 머리가 탈모가 됐다 하는 전두가 되겠습니다. 전두 탈모증. 알로페치아 토탈리스. 토탈이 전부라는 뜻이잖아요. 알로페치아 토탈리스 하면은 이제 전두 탈모증이죠. 그래서 원형 탈모증으로 하나 원형 탈모증이 생기다가 또 옆에 또 하나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 이제 커지고 합쳐져 가지고 전체 머리가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알로페시아 토탈리스 전두 탈모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증보다 심한 형태가 이제 전두 탈모증이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신 탈모입니다. 동글동글하게 빠지는 원형 탈모증에서 전체 머리가 빠지는 탈모증으로 되다가 전신에 있는 털이 다 빠지는 겁니다. 겨드랑이 털도 빠지고 다리에 있는 털도 빠지고 음모도 빠지고 그래서 전신에 있는 털이 눈썹도 빠지고 다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전신 탈모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증의 증상은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원형 탈모증은 왜 생기느냐? 제가 오늘 썸네일에 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증이 생기나 이렇게 제목을 뽑아놨는데 원형 탈모증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형 탈모증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여러 논문에서 증명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마치고 전문 일을 한 다음에 피부과 군의관으로서 이제 전방에 1년 근무하다가 수도통합병원에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수도통합병원에
근무할 때 이 원형 탈모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제 젊은 남자가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형 탈모증, 군인에 생긴 원형 탈모증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원형 탈모증, 군인에 생긴 원형 탈모증을 이제 임상 연구를 해서 논문을 그때 하나 쓴 게 있는데, 그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형 탈모증이 생기는데 주로 2병이나 1병에 생겨요. 상병이나 병장은 그 빈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군대를 막 들어오면 이제 계급이 낮잖아요. 처음에 2병이고 그다음에 1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짬밥이 올라가면 군대 이제 생활을 하면 이제 익숙해지고 스트레스도 별로 받을 것도 없고 높아지니까 뭐 자기 직속 상관부터 막 혼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병이나 병장은 군대 생활이 2병이나 1병보다는 비교적 스트레스 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2병, 1병 때는 원형 탈모증이 많이 생기고 상병, 병장에 가면 원형 탈모증이 적다 하는 거를 그때 논문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이 원형 탈모증이 소아에 많고 또 20세 이하의 많은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학생 때는 공부 스트레스도 있고 뭐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나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원형 탈모증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원형 탈모증이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림프구, 면역 세포의 림프구가 모낭을 파괴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림프구가 자기 모낭을 파괴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원인은 불확실하지만 이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동글동글하게 이제 머리가 빠지는 병, 이것이 이제 원형 탈모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형 탈모증은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머리가 이제 동글동글하게 빠지고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오면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피부과 의사들은 조직 검사를 하지도 않고 뭐 특수한 피 검사도 하지 않고 되게 진단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임상이 특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그 두피의 염증이나 흉터 없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고요.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는 경계 부위에 아직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이렇게 한 20-30개를 이렇게 잡고 머리를 이렇게 당겨보면 정상에는 머리를 아무리 당겨도 머리카락이 이게 빠지지 않죠. 많이 빠져야 한두 개 빠질 머리카락이 이제 딸려 나오는데 원형 탈모증이 막 번지는 상태에서는 그 주위에 머리카락을 20-30개 이렇게 자꾸 당기면 10개 정도가 후루루 빠집니다. 그래서 모발 담김, 모발을 담김이 아니라 당김입니다. 이응받침 모발 당김 테스트를 해보면 모발이 이제 수루루 빠지는 걸로 우리가 이건 원형 탈모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후루루 빠진 모낭을 이렇게 잘 보면 보통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 지금 뽑아보세요. 이렇게 뽑아보면은 끝이 이렇게 뭉툭합니다. 뭉툭하게 돼 있는데 원형 탈모증으로 머리가 빠진 머리카락의 모낭을 보면 뭉툭한 게 이렇게 뾰족해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느낌표를 그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점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낭이 이렇게 이렇게 느낌표가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그려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원형 탈모증 모낭을 뽑아보면 그 모낭이 이렇게 뭉툭하지 않고 뾰족하게 변해 있다. 그래서 이걸 감탄부호 모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증 환자가 오면 동글동글하게 아주 경계가 명확한 탈모반이 있고 그 머리카락이 빠지고 난 두피를 보면 거기가 염증이나 또 흉터가 생기지 않고 그냥 정상 두피의 피부가 있으면서 그 머리카락 빠진 거를 이렇게 보면 이 모낭이 아주 뾰족하게 바뀐 감탄부호 모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면 우리가 원형 탈모증이다 이렇게 99%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형 탈모증으로 진단을 하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많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특히 이 원형 탈모증이 생긴 지 이제 탈모반을 발견한 지 1년이 채 안 된 경우나 탈모반이 어느 정도 커지고 아주 그렇게 막 점점 커지지 않고 어느 정도 커지고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멈추는 경우는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80%는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치료하지 않아도 치유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자연 치유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1년이 안 되고 탈모반이 작은 경우는 그렇게 자연 치유될 거라고 믿고 우리가 주로 애들이니까 애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프지 않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 스테로이드라는 게 염증을 억제하고 이상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연고니까 원형 탈모증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임푸구가 모여서 그 모낭을 파괴하기 위해서 거기 모여서 염증 반응도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거기다 발라줍니다. 하루에 2번 발라주는데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한 중간 정도 이상의 세기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하루에 2번씩 발라주면서 몇 달 지켜보면은 이제 거기에 다시 머리카락이 탈모반에서 머리카락이 새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또 아주 초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주는 것 대신에 거기다 주사를 놔주기도 하는데 주사를 놓으면 탈모반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주사를 해야 되고 주사하는 간격은 한 달이나 한 달 반마다 반 간격으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간격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사 맞고 한 2-3달 후부터 이제 탈모반에서 머리카락이 새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대머리 남성형 대머리 안드로겐 알로페치아 안드로겐 탈모증의 치료제로 쓰고 있는 미녹시딜 도포제 주로 5%를 스테로이드 연고랑 같이 원형 탈모증에 같이 발라주는 그런 치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탈모반이 점점 커지고 하나가 2개가 되고 전두 탈모증으로 진행돼 조짐이 보이고 할 경우에는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경구로 입을 통해서 이제 처방해서 치료하는 그런 것도 하지만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고용량으로 주면 부작용도 많고 특히 애들의 경우에는 특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여부를 관찰하면서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요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 있어요. 예전에 많이 쓰던 게 이제 DPCP라고 부르는 그런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애들의 등에다가 또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처음에 고용력을 발라주면 이 우리 몸이 이 처음 고용력을 발라준 DPCP에 감작이 됩니다. 감작이라고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2주 간격으로
농도를 많이 낮춰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진 그 탈모반에 DPCP를 발라주면 거기에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그런 염증 반응이 비특이적으로 이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 생기는 그런 이상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머리카락이 다시 나오게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면역요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 약 자체 쓰는 게 좀 어려워서 많이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약이 나왔는데 야누스 JA는 야누스 카이네이즈라는 그런 효소의 그 리셉터를 억제하는 그런 야누스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우리가 잭 이니비터라고 하는 경구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용하면 자가 면역 기전을 억제해서 머리카락이 다시 나오게 그렇게 하는 약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 가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원형 탈모증은 상당히 흔한 질환이고 특히 20세 이하의 소아기 또는 청년기 환자들이 한 60%가 됩니다. 20세가 넘은 성인한테도 생기긴 하지만 많고 특히 소아 환자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건 잘 알려져 있고 스트레스가 어떤 식으로든지 자가 면역 이상 면역 반응을 유발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림프구가 모낭 세포를 파괴해서 생기는 병이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한 80% 정도는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 20%에서는 자연 치유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원형 탈모증이 전두 탈모증이나 전신 탈모증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잘 관찰하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원형 탈모증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잘 치료하면 특히 요즘에는 새로운 약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잘 치료하시면 대부분은 잘 치료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질문 사항에 대한 답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피부 주치의가 되어 드리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아무튼 많이 제가 아는 한으로 도움을 드리고 특히 피부를 보지 않고 이렇게 글로만 질문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직접 보지 않고 하는데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디 게시판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먼저 할까요? 네, 비욘디 게시판에 아마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 세안을 좀 자주 하면 목 옆부분에 습진 같은 게 올라와서 그때마다 몇 년 전에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그 부위에 발랐습니다.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습진이 목에 잘 생기는군요. 장기간 연고를 사용해 오긴 했으나 연고를 실제로 바른 기간으로 따지면 1년에 겨울철에만 1, 2주 내외로 사용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한동안 문제가 없다가 2월쯤 죄송합니다. 그 부위에 습진이 생기길래 대략 4, 5일 정도 연속으로 밤마다 이제 연고를 발랐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습진이 사라졌으나 그 부위에 하얗게 탈색이 됐습니다. 지금껏 몇 년을 써왔지만 이랬던 적은 처음입니다. 지금 4개월이 돼도 여전히 그 부분이 하얀데 계속 기다리면 언젠가 원래 피부색으로 회복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치료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자외선을 조심하면서 더 이상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지 않으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스테로이드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가 얇아지는 부작용도 있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래 바르면 거기에 여드름이 나는 부작용도 잘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잘 알려진 부작용이 오래 바르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혈관이 수축이 되면 피가 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혈관이 늘어나야 피가 많이 모이는데 혈관이 수축을 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런 혈관이 수축이 되면 피부가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개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하얗다고 하셨는데, 조금 오랜 기간 하얀 것이 유지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 다시 피부색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겨울철에 세안을 자주 하신다고 했는데, 세안을 자주 하는 거는 우리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얼굴을 닦는 거는 하루에 2번이면 충분하고, 또 특히 아침에는 이 피지 분비가 많은 피부 형태가 그런 타입이 아니라면 아침에는 굳이 세안제, 그러니까 거품을 내서 얼굴을 닦을 필요는 없고, 아침에는 맹물로 닦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이제 외출도 하고 외부 환경에 많이 노출돼서 뭐 먼지도 묻고 화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녁에는 약산성 세정제를 잘 해가지고 얼굴을 잘 닦아주는 거가 필요하지만, 아침에도 뭐 비누로 해서 세정제로 간단하게 닦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주 세정제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네.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에서 하얘진 건 좀 기다려 보시고, 겨울철에도 세안을 너무 자주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돈님께서 햇빛에 따끔거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있는데요. 선크림 바르면 답답하고 뾰루지가 나고 세안법도 몰라서 안 하게 되네요. 네,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셔야 됩니다. 선크림을 바르면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도 하루에 2-3번씩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데 답답하다기보다는 내 피부를 보호하게 돼서 오히려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순간이 즐거운데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뾰루지가 난다면 아마 그 자외선 차단제가 우리 오용도님의 피부에 잘 맞지 않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 발라보시기 바라고, 제가 만든 자외선 차단제도 있습니다. R 선스크린이라고, 그걸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세안법은 뭐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고 해서 특별히 세안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피부 겉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약산성 세안제로 거품을 잘 내서 몇 번 이렇게 문질러 주고 물로 잘 닦아내면 충분히 다 제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영대님께서 왜 20대 때 원형 탈모증 환자가 많이 생기나 는 질문을 하셨고요. 탈모는 나이 들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안드로제닉 알로페치, 안드로제닉 탈모증, 남성형 탈모증, 이런 거는 나이가 들어오면 많이 생기는 거 맞고, 원형 탈모증은 이제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고 또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 병의 통계를 내보면 20대 이하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소아 환자가 20%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잘 편안한 마음으로 사시면 아무래도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몬순이 님이 탈모 말고 전 아토피 건선에 대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아토피 중증 환자로 진단받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고자 하여 주사를 3년 맞았는데 별 효과 없어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니 다시 가렵고 힘든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비보험이지만 비싼 주사 맞았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이 들고 도저히 너무 가려하냐. 네, 이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제일 중요한 게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자꾸 도망가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니까 바깥에서부터 알레르기 물질 또는 자극 물질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염증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평소 생활 습관으로 해야 될 일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습관을 유지하셔야 되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그런 환경이나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행동은 뭐냐? 때를 민다거나 아니면 비누질을 많이 한다거나 샤워를 자주 한다거나 목욕을 자주 한다거나 긁는다거나 이런 것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게 뭐죠? 피부 장벽은 각질 세포, 우리 피부 세포가 이제 떨어질 직전에 세포를 각질 세포라고 하는데 그 각질 세포가 20층에서 40층 정도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납작한 형태로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중간 사이사이를 기름 성분, 지질 성분이 채우고 있고 또 당 성분이 채우고 있는 것이 이제 피부 장벽입니다. 근데 피부 장벽은 어차피 떨어져 나갈 각질 세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게 피부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때를 민다거나 아니면 비누 수건으로 막 이렇게 문지른다거나 하면 금방 각질 세포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누질을 많이 하잖아요. 비누질을 너무 오래 자주 하게 되면 각질 세포 사이에 있는 지질 성분을 다 녹여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도망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밖에서부터 알레르기 물질 같은 것이 들어와서 피부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에 있는 분들은 흐르는 물로 비누질 하지 말고 땀만 닦고 때를 밀지 마시고 목욕도 너무 자주 하는 건 안 좋고 피부를 청결히 할 정도로 하고 비누질도 약산성 세정제로 아주 간단하게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습관은 뭐냐? 그는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는 보습 크림을 자주 바르는 겁니다. 몇 번 발라요? 한 번? 두 번? 정상인이면 2번 발라도 되는데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하루 4번은 발라주셔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 중요한 평소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자외선을 많이 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도 잘 발라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상식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환경 조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이제 건조한데 집안도 건조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습도를 항상 50% 정도로 맞춰주고 또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이렇게 잘 맞춰서 환경을 피부가 자극을 받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주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효과가 꽤 좋은데 받아보시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디귿님이 저번에 선크림 선물 받으셨군요. 네. 축하드리고요. 탈모도 참 그렇네요. 머리숱 엄청 많았는데 몇 년 전부터 스트레스를 엄청 심각하게 받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원형 탈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탈모는 한 세대 거치는 걸로 알기도 하는데 저는 어떠려나. 원형이 아니라 M자. 네. 탈모증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안드로겐 탈모증하고 오늘 말씀드린 원형 탈모증하고는 전혀 다른 병입니다. 전혀 다른 병이기 때문에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안드로겐 탈모증에 왜 생기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는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되고 원형 탈모증이랑 전혀 다르고 원형 탈모증 오늘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비님께서 선생님 두피가 핑크빛으로 붓기도 하고 고름인지 투명하기도 노랗기도 하게 부은 것도 있어요. 모낭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제 생각에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5줄, 2줄짜리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지루성 습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머리도 이제 머리에 머리카락이 10만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0만 개가 있으니까 모낭도 그렇게 많은 거니까 그 모낭에 이제 균이 들어가면은 모낭염은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어쩌다가 그런 거면은 이제 참을만 하면 좀 참아보셔도 되고 그런 게 반복되면 병원에 한번 가서 정확히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코님께서 교수님 M자 탈모는 아보다트보다 아보다트 프로페치아 중 어떤 걸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탈모약 복용하는 사람들마다 말이 다른데 이건 개인차일까요? 네, 아보다트나 프로페치아나 이제 만드는 회사가 달라서 그렇지 약의 작용 기전은 같습니다.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을 더 강력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꿔주는 그 효소를 억제해서 강력한 안드로젠으로 변형이 안 돼서 강력한 안드로젠이 안 만들어지게 못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약이거든요. 이제 강력한 안드로젠이 모낭에 작용해서 머리카락을 자꾸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효소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보다트나 프로페치아나 작용 기전은 같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그거는 비슷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작용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처방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아보다트를 처방하시면 그냥 아보다트 복용하시면 되고요. 프로페치아를 처방하시면 그냥 프로페치아 복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네. 자몽 허니 블랙티 님이 탈모가 생긴 지는 2주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더 커지거나 옆으로 번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원형 탈모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멈추는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가요? 네, 자몽 허니 블랙티 님이 원형 탈모증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원형 탈모증은 이제 경계가 명확하게 이제 머리카락이 동그랗게 또는 타원형으로 빠지게 되고 그 안에는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 정상 두피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를 이렇게 뽑으면 막 번지는 시기에는 이제 뽑으면 모발 담김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수두로 빠지고 빠진 머리카락이 이제 감탄부호 모발이라 그래가지고 모낭이 이렇게 얇아진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야 이제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자몽 허니 블랙티님께서 그런 증상이 다 갖고 계시고
하면 원형 탈모증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진단할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저절로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80%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초기일 때 스테로이드 연고를 이렇게 좀 발라주시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원형 탈모증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피부과 전문의를 한번 찾아가서 확진을 받으시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서 하루에 2번씩 발라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씨솔트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데 정신적인 원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해도 재발되는 걸까요? 네, 그러지는 않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스트레스가 좀 있다고 치료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제가 설명해 드린 이제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시면 되고요.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완전히 안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걸 잘 이겨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법 또는 호흡법, 또 운동, 뭐 여행 이런 거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을 좀 취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31년 6개월 동안 교수 생활했는데 왜 스트레스가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별로 없는데, 그런 이유는 제 마음가짐도 그렇고 제 성격도 그렇고 또 저는 매일매일 운동도 했고 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항상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좀 덜 오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씨솔트님께 요 핸드크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크림은 이게 손을 닦고 바르신다 이렇게 생각 많이들 하시는데, 손을 닦고는 당연히 바르야 되지만 손을 닦지 않아도 2시간마다 이걸 덧발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손에 주부습진이 있거나 아니면 손습진이 있는 분들은 손을 닦으면 닦을수록 습진이 나빠지거든요. 주부습진이 나빠지고 그런 경우는 손을 닦지 마시고 핸드크림을 잘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솔트님 손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좋으시면 앞으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발라보시고, 혹시 안 좋으시면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딸기 바나나님,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나 연고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돼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많으냐 적으냐, 부작용이 심각한 게 있느냐 아니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쓸 때 이게 혹시 부작용이 있더라도 내가 이 약을 써서 얻을 수 있는 효능 그리고 이득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면 우리가 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쓸 때는 항상 부작용이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그 부작용을 잘 알고 그 부작용하고 또 이 약을 썼을 때 환자분이 얻을 수 있는 이득하고 항상 이렇게 저울질해서 부작용은 굉장히 생길 가능성이 적은데 이 약을 써서 환자분이 얻을 이득은 상당히 크다. 그러면 약을 처방을 하고 환자는 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을 하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을 안 쓰겠다. 그러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은 이제 스테로이드는 대개 임신과는 관련 없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바르는 연고나 뭐 가끔 주사 맞는 정도로는 임신 특히 계획이 있는 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임신을 하더라도 이게 태반을 통과하지 않는 걸로 돼 있거든요. 스테로이드는. 그러니까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임신하시면 이제 그때 끊으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튤립님이 원형 탈모가 생기면 한 체질처럼 계속 반복된다고 들었는데요. 한 번 생기고 끝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80%가 자연 치유되고 한 번 끝나고 많은 그런 경우가 더 많고요. 물론 자꾸 재발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동원 참치님, 제가 먹는 음식이나 수면 습관도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평소 생활 습관 중에 꼭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네, 음식과 수면 중에서 이제 수면 잠을 잘 못 자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이제 자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게 되는데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린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방법, 운동을 많이 하시고 낮잠은 자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숙면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거나 호흡법 뭐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아무튼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러스님이 인터넷에 보면 한방치료나 특정 샴푸, 영양제 광고가 많은데 그런 민간요법이 실제로 효과 있는지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진짜 인터넷에 보면 다양한 민간요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민간요법들이 과학적으로 그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써보니까 또는 내가 아는 누가 써보니까 그렇다. 좋은 얘기만 나오고 그걸 써가지고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그걸 썼는데 오히려 나빠진 경우 이런 거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민간요법이 좀 좋은 거로 강조돼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 효과가 있다 없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이중 맹검 대조금 비교 임상 연구로 과학적으로 임상 연구에서 증명된 경우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해 주신 우리 추로스님께 제가 만든 마스크팩 하나 선물로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도 햇빛도 많이 볼 일도 있고 피부가 좀 지친 것 같아서 제가 만든 마스크팩을 저녁마다 요 마스크팩을 여름철에는 하시기 전에 5분이나 10분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걸 좀 차게 한 다음에 하면은 시원하면서 또 이 보습 이 성분이 피부에 보습도 주고 또 이게 노화도 억제하는 그런 성분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만족하실 것입니다. 추러스님은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도 써도 문제가 없고 여성이라면 너무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주님, 저처럼 젊은 여성도 원형 탈모가 자주 생기는 편인가요? 이게 나중에 여성형 탈모로 발전하거나 머리숱이 확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네. 원형 탈모증과 여성형 탈모는 전혀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증이 있다고 나중에 여성형 탈모증으로 발전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전혀 다른 병이고요. 그다음에 원형 탈모증은 젊은 20대 이하에서 60% 이상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도 많이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코님께서 혹시 스누아토와 페이셜 크림의 차이가 있을까요? 스누아토는 이제 제가 몸에 바르기 좋게 보습제를 만든 거고 페이셜 크림은 얼굴에 바르기에 좋으시게 페이셜 보습 크림을 만든 겁니다. 유효 성분은 되게 비슷한 성분이 들어가 있고 둘 다 약산성이고 해서 몸에는 스누아토, 페이셜 크림은 얼굴에 바르시는 게 좋고요.
아크리프 연고와 함께 사용 시 타사 제품보단 스누아토가 제일 좋았는데요.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갈아탈까 하는 생각인데, 네, 스누아토를 얼굴에 발라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고 뭐 여름철에는 페이셜 크림을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코님이 아크리프 이런 거를 보니까 여드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트러블 키트, 이 여드름이 많으신 분의 바르면 좋을 화장품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 드리고 이 스누아토 트러블 키트나 스누큐어 트러블 키트나 이 마스크팩이나 핸드크림이나 다 요 제품명을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서 이렇게 치면 제가 요거를 직접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이 5분 내지 한 8분 정도 길이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받으시면 여기 제품명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이런 제품이구나 이렇게 알고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50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외선이 아주 강렬한 그런 계절입니다. 자외선 잘 바르시고 자외선을 많이 쬐어서 나중에 10여 년 후에 피부가 많이 노화되거나 피부암이 생기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를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